우리가 기후 변화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네, 아마 화석 연료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진짜 주범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죠. 기후변화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굴뚝, 끝도 없이 펼쳐진 산업단지. 뭐랄까, 산업화랑 환경오염은 거의 한 단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하고 훨씬 더 가까운 것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집에서 쓰는 전기 같은 에너지요.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건 이제 뭐 다들 아는 상식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꿔야 한다면 어떨까요? 공장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이 친구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조각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이 숫자 51% 이상.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 대체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2009년에 월드워치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의 주장인데요. 거기 저자들이 분석해보니 가축이랑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체 온실가스의 최소 51%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수치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서는 18%라고 하거든요. 물론 18%도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51%는요. 이건 뭐 기후변화의 원인을 아예 새로 써야 할 수준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어마어마한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18%가 어떻게 51%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계산법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표가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저자들은 FAO가 기존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빠뜨렸다고 주장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특히 간과된 호흡, 이라든지 과소평가된 메탄 같은 항목들이 눈에 띄죠. 이게 바로 격차를 만든 주범들입니다. 핵심만 딱 짚어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전 세계 수십억 마리나 되는 가축들이 내쉬는 숨,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걸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가축 키우느라 쓰는 그 넓은 땅 있잖아요. 그 땅이 원래는 숲이 돼서 탄소를 쫙 빨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탄가스, 이걸 너무 길게 보고 약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저자들의 주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가축이 숨 쉬는 걸 어떻게 인간 탓으로 보냐, 자연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의 가축 수는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고기를 먹으려고 인위적으로 폭발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자동차 매연처럼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토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 전 세계 땅의 26%가 가축 방목지, 33%는 가축 먹일 사료를 키우는 밭이래요.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이 넓은 땅이 원래는 울창한 숲이 될 수 있었다.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건 단순히 온실가스를 내뿜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스스로가 탄소를 흡수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빼앗고 있다는 거죠. 이걸 상실된 탄소 흡수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까지 계산에 포함해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메탄입니다. 보통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100년 동안 25배 정도 온난화 효과가 강하다고 계산해요. 근데 문제는 메탄은 초반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는 거죠. 저자들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시급하니까 100년이 아니라 20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보면 메탄의 파괴력은 무려 72배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전략,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딱 두 단계예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고기나 유제품 같은 축산물 소비를 줄인다. 둘째, 그 빈자리를 이미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채운다. 이 두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은 이 자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탄소 발자국이 훨씬 적은 식물성 식품들. 정말 극명한 대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대체 식품들이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트에만 가도 콩으로 만든 우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정말 없는 게 없잖아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 삶과 지구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를 전부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걸 바꾸는 건요, 훨씬 빠르고 훨씬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이익도 엄청납니다. 가축 사료로 들어가던 그 많은 곡물과 물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고요. 목초지가 다시 숲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탄소 흡수원이 생겨나죠. 그리고 과도한 육류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쩌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매일의 식탁 위에, 메뉴판 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